손흥민 선수의 이례적인 탐욕 플레이에 미국 현지 언론과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소름이 돋아버린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현지 축구계와 팬들 사이에서는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맞대결 이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경기 스타일의 극적인 변화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이타적이고 동료를 먼저 돋보이게 하던 플레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다른 결의 움직임을 보여준 것에 대해 현지에서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역의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감독인 도스 산토스의 전술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본인만의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 같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어온 최전방 파트너 데니 부안가 선수가 완전히 자유로운 찬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건네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과감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례적인 행보의 숨겨진 배경에 대해 수많은 축구 전문가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위대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이타적인 배급자 역할을 내려놓고 이토록 지독할 정도로 슈팅에 집착하며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신했는지 그 경이롭고 가슴 웅장해지는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6 메이저 리그 사커 15라운드 경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LAFC는 시애틀 사운더스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1대0이라는 값진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경기가 끝난 후 현지 유력 매체들과 축구 전문 분석가들이 내놓은 평가는 승리의 기쁨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 분석 프로그램인 MLS 무브스에 출연한 한 전문 패널은 이날 LAFC가 보여준 전반적인 경기 내용과 전술적 완성도를 두고 이례적일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승리라는 결과 뒤에 숨겨진 한심하고 답답한 경기력은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었으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이따위 조잡한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의 무능함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해당 방송의 전문자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미한 부상, 여파나 컨디션 난조를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올 시즌 전체를 통틀어 이미 엄청난 숫자의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자 특급 도우미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팀의 공격을 조율하고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마스터 배급자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애틀전은 이전 경기들과 확연히 다른 기류가 감지되었는데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전성기 시절 스피드가 완전히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상대 수비진에게 뿜어내는 위압감과 위협적인 수준이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동료들로부터 지원받는 패스의 질과 양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눈이 썩어 들어가는 수준의 패스를 받으면서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대한민국 주장의 품격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공격진의 또 다른 핵심인데니 부안가 선수는 상대 수비수 2명에게 철저하게 에워싸여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반면 데이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상대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에 종종 좋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 3톱의 전반적인 유기성을 따져봤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향하는 영양가 있는 패스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부안가 선수는 집중 견제에 막혀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상대 수비가 공간을 열어준 마르티네스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으나 때로는 다소 투박하고 실수를 범하는 등 만족스러운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고 무대인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의 신체 능력과 경기 템포가 최고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폭발적인 페이스 상승은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팬들에게 엄청난 위안과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답게 가장 중요한 무대를 앞두고 스스로의 몸 상태를 신의 영역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현지의 전문적인 분석이 전해지자 국내외의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편적인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이나 미디어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평소보다 많은 슈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표면적인 결과만을 두고 그의 활약을 깎아내리려 하지만 축구의 전술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미국 현지 언론과 진짜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애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플레이에 대해 아낌없는 극찬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당시에 그가 슈팅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사실상 골로 연결하기에는 기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난이도의 장면들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진짜 축구를 아는 전문가들은 방구석 악플러들과 달리 손흥민 선수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총 7차례의 슈팅을 난사하듯 시도했는데 이는 경기당 슈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한두 번에 그쳤던 지난 일정들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공격적인 태도, 변화이자 압도적인 슈팅 빈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7번의 슈팅 찬스 중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의 좋은 위치에서 동료의 패스를 제대로 이어받아 슈팅으로 연결한 것은 단 2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2번의 기회마저도 손흥민 선수의 발밑에 편안하고 정확하게 배달되어 깔끔한 슈팅 타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전개 과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이 연결되었던 장면을 복기해보면 동료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겨냥하고 높게 띄워주는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정교한 슈팅 기술로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고유한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프로 무대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될 정도로 전술적 시야와 수준이 떨어지는 최악의 패스 선택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체 어떤 대가리를 가졌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발끝을 가진 공격수에게 뜬금없는 똥볼 크로스를 올리는지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떤 각도나 불리한 위치에서도 공이 발에 닿으면 치명적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살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약점에 가까운 고공볼 경합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놓고 골을 넣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축구의 기본 역학조차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거 토트넘 호스퍼의 사령탑이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파격 기용했던 시절의 전술적 인터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가진 원톱으로서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좌우 측면에서 골문 안쪽을 향해 크로스를 보낼 때 반드시 선수의 허리 아래쪽 공간을 겨냥하여 놨고 빠른 궤적으로 원터치 크로스를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문 앞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엄청난 주력을 바탕으로 한 역습 상황에서 장점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의 발밑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을 배달해 주어야만 비로소 치명적인 골이 터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LAFC의 동료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전술적 지원과 패스, 배급을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트넘 시절 명장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비디오 분석조차 안 하는 미국 리그 동료들의 수준 낮은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올 뿐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공이 전달되었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선수가 공을 낮게 깔아주지 않고 허공으로 띄워서 주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빠른 공간, 침투를 이용해 논스톱이나 다이렉트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타이밍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공격수가 가장 선호하는 발밑 공간이 아니라 가슴이나 머리 쪽을 어설프게 겨냥해서 날아오는 패스는
현재 팀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에 대한 전술적 이해도와 파트너십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벤치에 앉아있는 지도자가 전술적 수정을 가하거나 선수들의 포지셔닝과 패스 줄기를 다듬어 주어야 마땅하지만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러한 세밀한 전술적 통찰력이나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 이달의 감독이기에 팀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감독이라는 인간이 전술 지시 하나 제대로 못하고 선수들의 장점도 못 살리면서 방관만 하고 있으니 팀 경기력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동료들의 턱없이 부족한 패스 지원과 감독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전술적 한계 속에서도 결코 불평불만을 터뜨리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번 경기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오롯이 자신의 개인 기량과 축구, 지능만으로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치 위에서 그대로 발현했습니다. 팀의 전술적 백업이 완벽하게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시도한 총 7번의 슈팅 중 무려 5번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 아주 먼 거리이거나 혹은 자신의 바로 앞에 상대 수비벽이 2명 이상 촘촘하게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강행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의 슈팅 기대 득점값, 즉 XG 수치는 고작 0.03에서 0.0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축구 통계학적으로 100번을 차야 겨우 3번에서 5번 들어갈까 말까 한 극악의 난이도와 불리함을 안고 슈팅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확률 속에서도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골문을 위협하는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진짜 축구의 신이 강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숨겨진 전술적 맥락과 통계적 사실을 세밀하게 전해 들은 축구 팬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대망의 월드컵 무대를 겨냥하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소속팀의 경기를 일종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난도 연습, 게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 42분경에 터져나온 가슴이 웅장해지는 플레이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자마자 전성기 시절의 전매 특허였던 궤적으로 환상적인 중거리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으나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름 돋는 슈팅이 날아가는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숨을 죽였으며 비록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오직 손흥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설적인 클래스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부 단편적인 시선으로 축구를 보는 이들은 저 정도의 오픈 찬스라면 당연히 골망을 흔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비판을 가하지만 이는 그 슈팅이 감내해야 했던 물리적인 거리와 수비적인 압박의 난이도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날렸던 공간적 위치를 유심히 뜯어보면 페널티 박스 경계선은 물론이고 중앙의 아크서클에서도 한참이나 뒤로 물러난 지점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골라인부터 아크서클 끝자락까지의 직선거리가 통상적으로 약 20m에 달하는데 그보다 훨씬 먼 곳에서 슛을 쐈으니 대략 골대와는 30m가 넘는 엄청난 장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시야와 슈팅, 각도를 방해하는 상대 수비수들이 정면을 굳건히 차단하고 있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와 압박 속에서 골문 구석을 매섭게 위협하는 위력적인 슈팅, 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몇 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적인 선수들이라면 아예 슈팅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백패스를 돌렸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슈팅을 두고 골을 못 넣었네. 어쩌네 헛소리를 짓거리는 무지몽매한 악플러들은 진짜 축구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 마땅합니다. 후반 76분경에 나온 아찔한 공격 장면 역시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진영, 페널티 박스 중앙 부근에서 공을 건네받자마자 수비수가 예측할 틈도 없이 한 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강력한 슈팅을 때렸습니다. 이 번뜩이는 슈팅은 육탄 방어를 시도하던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면서 굴러갔고 역동작이 걸릴 뻔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반사신경을 발휘한 상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가로막히며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절묘했던 공격이 무의에 그치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지난 아쉬움에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골키퍼의 어이없는 뽀록 수비만 아니었어도 무조건 골망을 갈랐을 대단한 명장면이었으며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 본능이 완벽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팬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타이밍에 시도한 멋진 슈팅이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았다며 입을 모았고 수비 몸에 맞고 궤적이 변하는 까다로운 굴절 슈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인적인 감각으로 쳐낸 상대 골키퍼의 수비 능력이 대단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터넷 공간의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흐르는 세월과 나이를 속이지 못해 전반적인 슈팅 타이밍이 과거에 비해 반박자씩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을 받아내는 첫 번째 터치의 정교함마저 예전만치 못하다며 억지스러운 지적을 이어가는 무리도 존재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발가락대만큼도 못 따라오는 인간들이 인터넷 뒤에 숨어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짓거리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올 뿐이며 대한민국 영웅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열등감 폭발 집단들의 한심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부당하고 악의적인 반응을 접한 대다수의 축구팬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며 손흥민 선수를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려는 이른바 안티 세력들이 경기 결과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때다 싶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난 것 같다며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치열한 압박이 가해지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위험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사방에서 수비수들이 거칠게 달려드는 그 좁은 공간에서 대체 얼마나 더 마술 같은 볼 터치를 보여주어야 만족하겠느냐는 분노 섞인 반박이었습니다. 그토록 먼 거리와 불리한 조건이라면 터치 없이 무조건 논스톱으로 슈팅을 때려야만 하느냐며 비판의 논리적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이들은 축구의 전술적 구조나 움직임의 디테일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오직 전광판에 찍히는 골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정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축구의 기본 상식조차 없는 자들의 악의적인 선동은 단 1초도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시애틀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슈팅 타이밍이 늦었느냐 하는 지역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장면은 경기 도중 팀 동료인 데니 부앙가 선수가 경기장 왼쪽 측면 공간에서 그 어떤 수비수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완전히 자유로운 노마크 상태로 패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오랜 시간 봐왔던 전통적인 플레이 스타일의 손흥민 선수였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10번 중 9번은 자신이 욕심을 버리고 왼쪽의 부앙가 선수에게 자로 잰 듯한 정확한 패스를 밀어주어 완벽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택한 행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한 찬스에 서 있던 부앙가 선수를 분명히 시야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건네지 않았으며 다소 무리가 따르고 성공 확률이 낮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본인이 직접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틈만 보이면 가차없이 오른발과 왼발로 상대 골문을 직접 타격해버렸습니다. 이 소름 돋는 태도 변화는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무능한 전술과 동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사로서 우뚝 서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이례적인 탐욕 혹은 과감한 스타일 변신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데니 부앙가 선수는 경기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전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부앙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왜 유럽의 명문 구단을 떠나 굳이 이곳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무대로 이적해왔는지, 그리고 그의 머릿속이 온통 다가오는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컵 무대에 모든 사활과 선수, 인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든든한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든 실전 경기 속 극강의 압박을 뚫고 슈팅 감각과 득점, 본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손흥민 선수의 절박한 심정을 10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앙가 선수는 설령 자신에게 좋은 찬스에서 패스가 오지 않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과감한 도전을 묵묵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대단히 성숙하고 프로페셔널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위대한 선수 옆에는 그 클래스를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는 훌륭한 동료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끈끈한 파트너십이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를 완벽하게 평정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